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노후 난민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인 빈곤과 사회적 단절에 따른 노후 빈곤 시대,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키움에셋 플래너 최준영 팀장, 서정화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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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제가 노후 난민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준혁 팀장님, 현재 이 노인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그 500원 찾아 산만리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 우리나라의 그 70대, 80대 그 소위 말하는 노인 빈곤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그 교회나 자선봉사단체에서 이제 500원이나 1000원을 무상으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거를 받으러 이제 서울 시내를 헤매이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거기 이제 어머님이나 할아버님과 인터뷰를 기자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스케줄표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서울 시내를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참 이제 그 70대 80대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상당히 이제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층이 48%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기초수급 대상자만 13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130만 명보다는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탈락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도 이제 자식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초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진짜로 이 기초수급 대상자의 적용을 받으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수급 대상자라는 것이 적용을 받으려면 이 선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이 선정 기준이라는 것은 이 최저 생계비와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만 되는데 최준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수급 대상자 13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 때문에 그 기초 수급 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사람이 1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초 수급 대상자의 그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고, 게다가 이러한 최소한의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적인 연금 제도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의료비나 주거비까지 더 합친다면은 그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노후 난민 시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팀장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대응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뉴스나 기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시청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축을 늘리고 재테크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기 저축을 대비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일반 가정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교육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지출도 굉장히 과다했고요. 그리고 대출 상환하는 대출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의 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저축이나 이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녀들한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이 정말 자녀가 원해서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자녀를 통해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측면들도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 잘 모른다고 그냥 내고 있지만 마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어떻게 저축으로 돌려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전체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축을 할 때 그냥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를 꾸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셔야 되는데, 재테크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돼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서울경제TV를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경제 뉴스나 이런 관련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하나씩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국가의 제도나 이런,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이슈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킹 푸어, 이제 신혼부부들 자녀들을 이제 독립시킬 때 이제 그 전세 자금을 마련해 준다던가, 이제 결혼 비용을 많이 가져간다던가 하는 부분을,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국가의 제도나 공공주택이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 좀 더 노후 대비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그렇다면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노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노후하면 사실은 연금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노후하면 이렇게 연금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연금 보험이라는 건 사실 저축성 상품입니다. 보장성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그런 어찌 보면 과오를 이제 하시지 마시고 저축성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 최소한의 보장으로 보장성을 가져가시고 많은 부분들을 저축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담배나 술이나 이렇게 그 담배나 술 같은 그 유흥이나 그 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씩 아끼셔가지고 차라리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인생 2막에도 분명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실 거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도 남겨두셔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축성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등 노후 대비 보험으로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1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퓨처 30플러스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09년 2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15만 5,600원입니다. 진단 부분 점검과 해결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그냥 보험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험을 가입한 거든요. 지인 추천으로. 아, 그냥 보험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입하신 거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신 건가요? 그냥 종신보험이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아, 이 보험에 네.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시는 상황이세요? 네. 네. 근데 추가로 좀 뭔가 좀 더 되고 싶어서. 네. 그럼 네. 이제 진단 부분 점검을 좀 문의하셨는데 진단비 부분도 전혀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해주셔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3대 질병이라는 암이랑 뇌질환, 심장질환 쪽이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원비랑 수술비도 없어서 그것도 조금 마음이 걸리고요. 그러세요. 일단은 네. 지금 가입하신 이제 상품이 2009년도 2월 달에 가입을 하셨고, 좀 종신보험이고 15만 5,600원을 지금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뭐 혹시 특약들이 조금 많으신가요? 아니요. 특약들은 많지 않으시고요. 혹시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갱신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특약 명칭을 한번 볼게요. 일단 네. 가장 큰 주계약 부분, 주보험이라고도 써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은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그 그것도 보험 다 증권을 살려줘야 지금 보고 계시면 보험 증권의 맨 위쪽에 있는 그다음에 가장 큰 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 주 계약이거든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맨 위에 한번 주계약, 주보험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오른쪽에 혹시 금액이 적혀 있으신지 한번 보세요. 그게 가장 보험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보험 가입 금액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1억 원으로 1억 원이시고요. 네. 그러면 보통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지금 주계약이 차지하는 지금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세요? 보험료가요? 네네. 지금 15만 3천 원 정도. 15만 3천 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다른 특약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특약들 이름만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약명. 재해 치료 특약, 특정 입원 특약, 리빙케어 특약, 요거 3개만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주계약 보험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세요. 지금 네. 종신보험이라는 그 명칭에 맞게끔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신데, 보다시피 지금 재해치료나 특정 입원, 이제 리빙케어, 저희가 상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상품명만 들어도 대략적인 이제 어떠한 부분을 보장하는지 알 수 있는데, 재해치료 같은 경우나 특정 입원을 했을 때 받는 경우 이제 특정 입원이기 때문에 보통 암이라든지 4대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장을 하더라도 그냥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통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일 거고요. 그다음에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금은 아니고 조혈모 세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금 어찌 보면 3대 질병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으세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지만 사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은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1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크게 그래서 제가 주계약을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게 크셨어요. 1억이라는 금액이시기 때문에 1억이셔서 이제 여쭤봤더니 총 내시는 보험료 15만 5,600원 중에서 15만 3천 원을 지금 주계약으로 차지하세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3대 질병이라든지 암이나 뇌혈관, 심장계 쪽 질환이 아니고 그다음에 입원이나 수술비가 아닌 어찌 보면 사망보험금에만 들어가 있는 어찌 보면 그냥 사망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이. 네. 남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분명히 소득원이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실 때는 사망보험이라든지 그 외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진단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200 정도 되거든요. 200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보험료가 좀 크신 편인데 사망보험금에만 들어있으세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돌아가셔야만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이 보험료는 당사자인 자기보다는 남편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 이렇게 사실은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셔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보험만 봤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하나 지금 필요하신 게 아니라 거꾸로 나중에 조금 소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의료비도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실손의료비도 없으시고 암 진단금이나 뇌나 심장계 쪽 질환이 없으세요.
그러셔서 실손 의료비 쪽 특약을 먼저 가입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급선무이신 것 같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암 진단금이 없으시고 뇌나 심장계 쪽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3대 질병의 진단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암 같은 경우는 뭐 암 입원이나 암 수술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암 관련된 질병과 그다음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 후유 장애가 더 많이 남는 법이고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후유 장애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심근경색, 신장 쪽 질환도 역시나 심근경색으로 만약에 쓰러지시게 되면 진단비와 후유 장애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을 봤을 때는 이제 네. 사망보험금만 많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네. 소득 대비 조금 과다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망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실손과 진단비를 조금 가져가시고 차라리 저축을 하시면서 나중에 좀 소득이 좀 생기시면 그때 사망보험금을 조금 챙기시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내시는 보험료에서 사망보장에 거의 다 지금 보험료가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이 보험보다는요, 우선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네, 네. 실비와 3대 질병 진단비 위주로 먼저 구성해 네. 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8세 여성분으로 ING 생명의 무배당 오렌지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에 가입하신 60세 개시보험으로 매달 6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변액연금이지만 자동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찮은 상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변액연금보험 가입하신 이유가 뭐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하신 거세요? 아, 그냥 아는 분이 재테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네네. 그냥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가입하게 됐어요. 이 네. 지인분 통해서. 네네, 뭐 은행금리가 낮아가지고 이거만한 상품이 없다고 하시길래 네네. 수익률도 적금보다 훨씬 높고 뭐라더라 자동으로 자동으로 관리되는 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이 뭐 펀드 변경 관리가 뭐 자동으로 된다는 뜻인가요? 네, 뭐 수익이 많이 나면 채권적으로 안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좀 적으면 또 이제 더 높은 상품으로 이렇게 변경된다거나 하시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 보험 제대로 된 보험 맞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준용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우리 시청자님 보험 잘 네. 가입한 거 맞나요? 제가 한번 상담을 통해서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가입 경로가 뭐 이제 재테크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해서 가입을 뭐 설명을 듣고 하셨다고요? 네네. 뭐 은행 금리가 낮아져서 뭐 이것만한 상품이 없다, 뭐 이게 최고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네네, 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던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이게 변액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설명 들으신 거예요? 재무 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들으신 건가요? 가입하실 때. 그냥. 그럼 지금 60만 원씩 납입 중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저축의 대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실례지만 한 달에- 월소득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 한 달은 200만 원 정도요. 적금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네, 적금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올바른 저축을 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상품을 가입하실 때 그 앞으로의 재무 계획이나 필요 자금 등의 설계도 같이 받으셨나요? 재무 계획이요? 네, 보통 이런 연금 상품 등 이게 초기에 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재무 진단과 함께 향후 10년 정도의 재무 설계가 같이 병행되어야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하시는데 이게 뭐 중간에 2년이나 3년 만에 해지를 금방 해버리시면은 아무래도 내가 냈던 돈보다는 덜 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냥 저축 금액을 정하신 건가요?
그냥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 변액 상품인데 이 펀드 관리는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동으로 관리되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지금 오렌지 변액 상품에,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오토 리밸런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액 상품에는. 이게, 어느 주식이나 채권으로 분산 투자가 됐을 때, 한쪽이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재분배를 한다, 이런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게, 명심하셔야 될 게 자동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분배를 할 뿐이지, 이 펀드가 거기 그 특별 계정금이 들어가 있는 펀드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이제까지 넣었던 불입금이나 해지한금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못된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 제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가입한 이 저축 상품, 이 상품이 좋은 건가요? 혹은 잘 가입한 건가요? 이런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보다는요, 지금 내가 이 돈을,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을 과연 끝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지가 제일 큰 관건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재무 설계가 필요한데, 재무 설계란 내가 지금 앞으로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시청자님 그 나이에 이제 앞으로 결혼도 준비하시게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때 필요한 금액을 각각 나눠서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고 내 지출 대비 이 정도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플랜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저축이 고정적인 저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 저축 상품이. 이게 네. 조기 해지 시에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적금으로 뭐 이만큼 붓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하시면은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 이상을 돌려받지만 이런 장기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래 유지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방 해지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손실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실 때는 정확한 재무 진단과 앞으로의 재무 플랜, 내가 돈을 쓸 계획을 짜보신 후에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1년 정도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쵸? 네. 네. 지금 이거를 뭐 해지 또는 뭐 유지를 하실 수도 있으신데, 네. 본인이 결국에 이 변액 상품이란 거는 뭐 그 상담사의 도움도 앞으로 편등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결국에는 본인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본인의 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번 네. 달에 내 펀드의 수익은 얼마인지 매달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만약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펀드로 어떻게 계좌로 옮겨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식이나 앞으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적절한 멘토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노출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갖고 계신 금액도 이제 좀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손 놓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이 자동 관리라고 하니까 뭔가 수익률이 안 나면 펀드 변경을 자동으로 해줄 것 같고 관리를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 재분배 기능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0세 여성분으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컨버저스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3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7만 160원입니다. 진단비가 부족해 보이신다는데요. 점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진단비가 부족하게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가 주변에서 네네. 이 보험 좋다고 해가지고 가입을 했거든요. 네. 이 보험이 좋다고? 네,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네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럼 혹시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보험은 이거 하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제가 서정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보험 보완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진단비가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진단비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암이나 또는 뇌나 심장계 쪽 그 질환을 이제 진단을 받는 그 진단비 부분인데요. 혹시 네. 특약 내용 중에서 암 진단비라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네, 있어요. 네,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암은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뭐 뇌졸중이라고 써 있을 수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거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네. 혹시 심장, 뭐 심혈관 질환 또는 뭐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같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혹시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네, 그것도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암은 한 2천만 원 정도, 뇌 질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급성 심근경색 부분도 이제 1,000만 원 정도 있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진단비 부분이 좀 작으신 편이시긴 하세요. 이제 네. 보험 증권을 지금 자세히 보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입 금액 대비 연령 대비해서는 그렇게 보험료가 크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네. 진단비 부분 그 암, 뇌, 그다음에 심장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납입 기간 혹시 몇 년 정도 납입을 하세요? 혹시 뭐 갱신형이라고 납입 네. 기간은 20년이요. 20년 정도 있으세요? 혹시 네네. 암, 뇌, 심장 다 그렇게 되어 있으신가요? 네, 같이 20년이요. 혹시 그럼 보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이거 100세까지. 100세까지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갱신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20년 납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100살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뭐 통계청 자료나 아니면 뭐 국립암센터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면 사실 암이나 이런 그 큰 질환에 걸렸을 때 큰 질병이 발생했을 때 6천만 원 이상 정도가 든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암이나 이런 뇌나 심장계 쪽 부분에 뭐 2천만 원, 1,000만 원 정도면 좀 부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혹시 실손 의료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보험 증권 안에? 실손으로. 네, 갱신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아마 가지고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실손 의료비랑 이 진단금 부분을 합쳐가지고 이제 보장을 받으시게 될 건데 금액이 조금 적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 뭐 통계청 자료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통계가 6천만 원인지 실상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나 주변의 분들도 많이 지출을 하시거나 돈을 많이 비용을 쓰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병이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임상실험 중인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급여 부분이 아닌 비급여 부분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으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험 증권을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요 금액에 요 정도 진단비에 비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완하시는 부분을 거꾸로 진단비만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같은 경우는 뭐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뇌 진단비 같은 경우 조금 더 추가하시고 후유장애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계 쪽도 심근경색도 진단비 1,000만 원 있으시니까 조금 더 추가하시고 후유장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소득 대비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저축을 좀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저축성으로 또 저축도 목돈을 만들어 놨다가 뭐 다른 곳에 투자나 저축 뭐 이용도 하시고 거꾸로 아프신 경우가 발생을 하시면 그 병원비로도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따로 또 챙겨 놓으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뭐 지금 30세이시니까 앞으로 30년 정도는 뭐 문제 없으실 것 같고 30년 이후에 연금보험까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뭐 60살 이후 100살까지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이 보험 진단금이 조금 부족한 것 제외하고는 괜찮은 보험이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니까 이 부분만 추가해 주셔서 보험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간략한 내용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7세 여성분으로
그린손보의 원더풀 플러스 보험과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더풀 플러스 보험은 2010년 4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73,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로 OK 보험은 2012년 7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매달 113,62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자녀분들 보험이 많아서 금액이 부담되신다는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따님 보험이신가요? 아, 예. 아, 그럼 따님은 한 분이신 거세요? 아니요, 딸만 셋이 있어요. 세 분이세요? 네. 저도 딸만 셋인데.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자녀분들 보험을 모두 내주시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은 좀 그렇죠. 출가 전이니까. 아, 그럼 지금 자녀분 한 분 보험이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네네. 세 분이시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예. 보험료 좀 부담되시나요? 많이 부담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방송을 네네.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렇게 좀 갈아타거나 뭐 이러면은 네. 보험을 많이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최진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따님 보험을 해주셨다고요? 네. 아까 딸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3분 앞으로 이렇게 각각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각각의 딸 셋 앞으로 했더니 네네.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요. 거기다가 가족보험료 다 합하니까 네네. 예, 좀 상당히 많이 나가서 부담스럽네요. 그럼 총 가족보험료로 얼마나 납입 중이세요? 딸 셋하고 저희 부부까지 해서 한 9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보니까 좀 부담이 되셔서 줄일 점이 좀 있던 것 같던가요? 예, 식구가 많다 보니까 한 이 정도씩 나가니까 다들 이 정도 내는 줄 알았는데 네. 이 방송을 이제 이렇게 몇 번 지켜보다 보니까 네. 줄이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네.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문의 주신 보험은 이제 그린손보 보험하고 이제 우체국 종신보험을 좀 문의 주셨는데 이 상품을 분석하기 전에 제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몇 마디 좀 드릴게요. 지금 따님들 앞으로 한 사람당 각각 한 20만 원가량의 보험을 가입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식 너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시켜 주시는데 문제는요. 이거 보험 유지 못해요. 자식들이 잘 이렇게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상당히.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식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이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이? 네. 네. 이제 물려주시게 되면은, 사실 요새 취직하는 자식들, 한 달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봐야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고 그 정도 남짓인데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저축도 많이 하고 싶은데 갑자기 통장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빠져나가면 그거는 분명히 이걸 따님들이 계약할 때 이제 그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어머님이 사인하라고 하니까 귀찮은 데 와서 여기다 하면 돼요 이러면서 그냥 사인만 하고 방에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가면 네네. 네, 제 주변에 네. 친구들이요. 네네. 이렇게 힘들게 몇 년 부어가지고 네. 자식들을 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결혼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걸 다 해지해서 네. 부모님한테 그 돈을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쓴다고. 맞아요. 엄청 괘씸해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젊은 분들은 대개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왜냐면 본인 건강에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매달 나가는 거를 내가 설명 듣지도 않은 거를 유지하기 힘들어해요. 앞으로 어머님은 이제 보니까 한 5년 정도 부어주셨지만 이제 따님들이 부어할 날들은 15년이 넘기 때문에 이런 상품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어머님이 이렇게 따님들 앞으로 따님이 3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90만 원 중에 총 60만 원 정도는 따님들 앞으로 지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60만 원을 지출해 주시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은 끝까지 납입을 완료해야지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보험을 가지고 간다고 한들 중간에 해지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따님들을 다 출가시키기 전에 5년 정도 부어주시던 이 보험들이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 결국 없어지게 된다면 어머님이 지금부터라도 부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험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따님들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할 만한 상품 꼭 필요한 알짜배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뭐 진단비하고 실손비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정도만 하시더라도 사실상 보험료가 6만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꾸리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머님 보험료도 세 분 합해서 20만 원 정도 된다면 약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네네. 그냥 저축 겸 그리고 이제 아직 젊지만 네. 사람 일을 모르니까 네네. 보장도 되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좀 부담스러워도.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된다.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고 하는 상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품의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저축은 저축의 목적을 가지고 보장은 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분류를 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데 지금 40만 원 줄이시는 걸로요. 어머님, 네. 그 보험 그걸로 40만 원 줄이시는 걸로 저는 그 어머님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저축을 해서 어머님 여가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는 어머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뢰주신 그 증권에 대해서요. 네,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얘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 증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그린 손보보험은 7만 3천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실비보험 같네요.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단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진단비가 좀 들어가 있으시다고요? 네.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한 2천만 원씩이요. 2천만 원씩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여기다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는데 네. 뭐 보장이 약한 것 같아서 네. 좀 약한 것 같아서 아하. 네, 종신도 가입을 했거든요. 지금 우체국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네네. 이게 지금 뭐 한 11만 원씩 지금. 네. 각각 다 따님 3분이 그 정도 보험료로요? 네. 지금 따님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졸업하고 네네. 얼마 전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따님한테 이 보험 이관해 주셔도 될 텐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깨고 이제 본인 용돈, 네. 따님이 용돈 쓰실까봐. 네. 보통, 네네. 네, 보통 가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맞벌이의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따님의 소득이 더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종신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내가 따님들이 누구한테 시집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따님들이 다 출가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하셔도 좋은 부분인데요. 이거 할 때도 거의 본인들이 스스로 할 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서 할 거니까요. 그렇게 미리 보험료 그 납부를 해주지 마시고요. 뭐 맞벌이를 유지하거나 기타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 설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유지하시는 거는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체국 보험이나 그린 손보 보험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한 그 특약 내용들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묻기보다는 지금 원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는데 꼭 필요한 것만 챙기더라도 보험료가 6에서 7만 원 정도면 현재 충분한 나이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하게 냈을 때도 보장은 웬만큼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꼭 필요한 걸로만 구성을 한다면은 보험 꼭 필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실손의료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3대 진단금 특약, 뭐 암과 뭐 뇌졸중, 뭐 급성심경색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발병하게 되면은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한 5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암 5천만 원과 나머지 한 3천에서 5천 사이로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만 납입을 6, 7만 원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보장은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따님들을 위해서 가입해주신 보험이신데 따님들이 이 보험을 물려받았을 때 이 보험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시면 해지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게다가 보험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시잖아요. 실손과 보험료도 비싸시고 실손과 진단비로 이렇게 기본적인 보장만 가져가셔도 6만 원대 보험료 납입하시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보험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31세 남성분은 2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알리안스 생명의 우리 가족 안심 CI 종신보험은 2014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20년 납의 월 보험료는 11만 8,21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퍼펙트 종합보험은 2011년에 가입하신 100세 보장보험으로 납입기간은 25년이고요. 월 보험료는 14만 4,800원이었네요. 이렇게 총 26만 3,010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서정화 팀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제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질병보험을 조금 더 추가하시고 싶으셔서 이제 저랑 뵙게 됐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좀 과다한데 암이나 그 외 질병들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제 생각엔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고 앞으로 유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리모델링을 좀 진행해서 이제 좀 변경을 해서 보험료는 좀 낮추고 보장성을 늘리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뵙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크신 상황이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생명보험 이제 알리안츠 이제 CI 종신보험과 그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종합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이 알리안츠 CI 종신보험과 현대해상 부분을 이제 현대해상 부분은 조금 변경을 하셔서 이제 해지를 하시고 그 외적으로 H사 손해보험과 그다음에 M사 질병보험을 추가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보험에서 현대해상을 해지하시고 새롭게 2가지 보험을 추가하셨는데 자세하게 그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알리안츠 이제 CI 종신보험은 이제 수술 부분도 있고 그 외적인 사망 부분이 있어서 유지를 하셨고요. 일반 사망 부분 3천만 원을 컨설팅 전에 그대로 있고 H사나 M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기 때문에 이제 사망보험이 늘어나지 않고요. 그대로 3천만 원 유지가 되셨고요. 재해사망 부분이 알리안츠 CI 종신보험에 9천만 원이 들어있으셨고 변경 전에 9천만 원, 변경 후에도 9천만 원 그대로 있으십니다. 그리고 암진단금도 이제 생명보험사에 들어가 있어서 3천만 원 들어가 있으시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질병보험을 5천만 원 추가하셔서 컨설팅 전에는 3천만 원이셨지만 컨설팅 후에는 8천만 원으로 증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부분이 현대해상에 2천만 원이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 M사로 현대해상을 해지를 하시면서 M사 부분을 5천만 원을 추가하시면서 이제 컨설팅에는 5천만 원 뇌졸중을 가져가시면서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3천만 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뇌 관련된 질환으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뇌출혈 3천만 원, 뇌졸중 5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을 가져가시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부분으로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3천만 원 가지고 계시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M사 질병보험 추가하신 5천만 원만 추가하셔서 8천만 원을 추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현대해상 종합보험에는 이제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해지를 하게 되면서 실손 부분이 없기 때문에 H사 손해보험에서 실손 의료비를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넣어서 보험을 이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만 3,010원에서 17만 5,510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보장 부분을 더 늘려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그 종합보험을 해지하시고 지금 두 가지 보장보험을 늘리셨는데도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저렴해지셨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시청자님이나 고객님들,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지켜드려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을 전문가들이 잡아서 변경도 해야 되고 또는 리모델링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알리안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일반 사망이나 재해 사망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하셨고 수술 부분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조금 갱신이 되는 부분이 걱정은 하셨지만 저축을 따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고요. 이제 현대해상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조금 더 크고 25년 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 내야 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다른 보장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그래서 H사 손해보험에 실손 의료비를 추가로 가져가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가져가셨고요. M사 질병보험 쪽으로 추가로 가져가시면서 질병 부분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차액으로 그다음에 저축을 조금 더 늘리셔가지고 노후나 그 외적으로 목돈 만들기에 조금 집중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9만 원가량 보험료는 저렴해지면서 3대 질병 보장 부분은 더 넓어진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특징이었네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현명한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을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118님이십니다. 전업주부인데 종신보험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네. 전업주부님이신데 종신보험 꼭 필요할까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신보험이라는 그것부터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와 이제 손해보험사가 이제 나누어져 있지요. 생명보험사는 주로 사망보장 관련을 보장받으시는 게 좋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주로 질병 관련 보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질병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품들도 많지만 그런 건 특약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주계약이 사망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사망보장을 받는 이유라는 거는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근로소득이 유일하게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그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은 남겨진 가족 구성원들, 어머님이나 자식들은 갑자기 손가락 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걸 대비하는 게 사망보험입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망보험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는 가장이 은퇴를 한 다음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제 사망보장이 거기서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전업주부이시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질병보장 위주로 가져가시는 편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업주부시라면요, 사망보장에 굳이 큰 보험료를 지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352님이십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구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쉽게 구별하는 명칭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 구별이 좀 어려우신데 상품 설명서나 가입설계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세공제라는 부분, 소득공제라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연금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이라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만 추후에 연금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분명히 도움되지만 추후에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낸 돈에서 많은 부분이 차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변액 연금보험 같은 이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추천을 드리자면 연금보험은 비과세로 가입을 하시고 또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연금저축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 부분으로 이용하셔서 비과세와 이 연말정산 혜택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구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